맨 처음에 우리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인식 단계부터 들어갑니다. 어떤 게 거래라 그랬어요? 우리 거래 인식할 때. 그때 제가 퀴즈처럼 몇 개 냈었죠. 뭐 계약서 작성하니,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거래예요, 아니에요? 응? 응? 에? 네? 아니죠? 건물 사기로 계약을 작성하고, 상품 사기로 계약서 작성하고, 성급금 이런 거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아니죠, 거래. 자, 엄청 오래돼서 유치하고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차변과 대변, 자산과 부채의 거래 증감이 있었을 때 우리는 거래를 인식을 합니다. 먼저 자산, 변화가 어떻게 되죠? 차변에서 증가, 대변에서 감소, 부채는요? 감소, 증가, 또 자본,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런 거를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 두 개 있잖아요. 그쵸? 비용은 어느 쪽에서 발생해요? 으? 어? 왜? 여기 그렇죠. 비용 발생. 이쪽은 수익 발생. 요렇게 요건 아주 기본 틀이에요. 이제는 뭐 눈 감고도 아셔야 되는. 여기에서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는 거래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들어가죠? 분계는 회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약간 눈치 있으신 분들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응? 눈치 있으신 분들. 일단 내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좀 우리 숙제 문제풀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분계가 들어가는데, 분계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그냥 우리 가계부처럼 할 수 있는 단식부기와,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하죠? 복식부기를 사용해요. 복식부기의 몇 가지 특징 때문에 복식부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거래의 이중성. 이라 함은 항상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죠. 그렇죠? 동시에 원인과 결과가 발생하는 거래의 이중성. 이 뭐야, 이상하네.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죠. 어떻죠? 항상 차변과 대변은 대차평균의 원리. 원리를 대차평균의 원리로 우리는 복식부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차평균이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검증. 그래서 우리가 회계 전표 처리를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그런 검증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검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표 처리가 다 끝나고 진짜 결산을 할 때는 이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원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복식부기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단계는 뭐냐? 전기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게 원장의 전기래요. 원장의 전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뭔 얘기냐면 전체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계로 지금 우리가 항상 차변과 대변에 발생했다는 걸 거래가 인식되면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분계를 했죠. 차 얼마, 대 얼마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현금, 건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한 거를 전기, 원장에다가 전기예요. 몽땅 다 모아요. T계정 혹은 계정별 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계정을 현금 계정에서 1년 동안 일어난 애들은 싹 다 그냥 모아서 다 적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원장에 전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나눠드린 이 표에서 장부관리라고 하는 파트 있죠. 그렇죠? 위에서 세 번째 거기서 원장이라고 적혀있는 거 저한테 다 불러줘 보세요. 무슨 원장이 있어요?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단가요? 그쵸.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또 이게 단가요? 또 뭐 없나? 원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 현금 출납장도 있고. 예, 우리 원장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일단 4개밖에 없죠.
그쵸?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한 애들은 전부 다 여기에 전기가 자동으로 돼요. 옛날에 우리 손으로 결산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분계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일일이 다 옮겨 적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다가 차변, 대변 분계만 하면 원장에는 자동적으로 전기가 됩니다. 완전 좋죠. 엄청 편리하겠죠. 합계가 자동으로 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전기를 작성하는 방법도, 원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지만 원장을 제대로 찾아서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사실은 더 필요해요, 지금은. 컴퓨터 상에 모아져 있는 원장을 어떤 것들을 찾아낼 것인가. 그렇게 쓸 때 주로 이용되는 것들이 요건데, 가장 많이 쓰는 원장이 뭐냐면 계정별 원장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써요.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계정들 있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상품, 뭐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모든 계정별로 모아놓은 원장이에요. 계정별, 한 계정마다 모아놓은 원장. 나중에 프로그램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총계정 원장은 뭐냐? 계정별로 모아놓은 계정별 원장하고 비슷한데요. 총계정 원장은 합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현금이 뭐 1월 1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얼마 나간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은 합계로 덩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계정별 원장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처 원장이에요. 거래처 원장이라는 건 각각 계정 안에, 우리 외상 매출금 같은 거 생각하면 해보면 우리 외상 거래처가 수십 개가 되겠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만 해도 물건을 한 사람한테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회사마다 거래처를 만드는데 각각의 회사에 받을 돈이 얼마인가를 검색해주는 원장이에요. 각각의 회사에 내가 줄 돈이 얼마인가, 거래처마다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가, 거래처마다 내가 줄 돈이 얼마인가를 검색할 수 있는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거죠, 거래처 원장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특이한 계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현금. 현금은 항상 좀 특이한 계정 과목이라서 별도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원장이 뭐냐면, 거기 뭘 것 같아요? 거기 적혀 있는 애들 중에? 맞아요. 현금 출납장이라는 원장을 써요. 그리고 또 특이한 계정은 뭐냐면 매입 매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매입 매출장. 얘는 외상대, 흔히 말해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관련된 계정 과목들만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떨 때 중요하냐면 부가세에서 중요해요. 부가세에서. 평소에는 매입 매출장을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데 부가세 할 때는 매입 매출장을 굉장히 많이 자주 열어보게 돼요. 이런 원장들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다 어떨 때 어떻게 쓰는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원장의 전기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원장의 전기가 끝나면요. 결산 전에, 완전 장부 마감 확정 전에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해요.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원장에 제대로 기록이 돼 있냐 보는 작업은 사실은 전기를 제대로 했냐 그 정도 작업인 거고, 진짜 결산 수정 분계는 아니에요. 진짜 결산 수정 분계는 뭐가 있냐면 무슨 뭐 대손충당금이라던가 감가상각비라던가, 우리 원리 시간에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번 주에 할래나? 감가상각비라던가 또 뭐 이자 수익이라던가 혹은 선급 비용, 성급 보험료라던가 이런 식으로 발생주의 때문에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말에 분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몇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인데, 발생주의 분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유출입이 없어도 결산의 분계를 해줘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뭐가 되냐?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 물어볼지 이제 또 뻔하죠. 재무제표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겠죠. 되게 오랜만에, 그죠? 재무제표에 뭐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애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얘는 이제 회계 원칙상에, 회계 기준상에 있는 5가지 재무제표고, 진짜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제조원가명세서. 단 얘는 누구만? 제조업체만. 4번 합계잔액 시산표. 5번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표딱지 보면 세 번째 장부관리 옆에 보면 결산 재무제표 있죠? 거기에 제가 말한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얘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맷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가 다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합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있죠. 그런데 한 게 없는 게 있죠. 뭐 있어요? 하나.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애가 있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요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미리 알려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원래는 요런 애들을 손으로 분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좀 유용하게 손으로 결산 분계를 굳이 안 해도 되게끔 그 프로그램 상을 해놓은 거예요. 손으로 안 해도 요거를 클릭 딱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싹 되게 엄청 좋죠. 그런데 사람이 컴퓨터는 해놓은 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셔야 돼요. 대신 이런 분계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상에 이제 프로그램상 이렇게 저건 돼 있다. 분계할 수 있는 게 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장부가 마감되는 거죠. 장부 마감 이후 단계가 법인세, 소득세, 신고서 작성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애들은 장부 마감 이후에 신고서 작성하기 전에 뭔가 특이한 일을 하나 더 하죠. 뭘까요? 외부감사. 특이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자본금 아니에요. 자산 총액 120억. 120억 이상 되는 애들은 외부감사를 하고 공시까지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죠. 어렵지 않죠? 흐름이 눈에 어떻게 좀 딱 보이세요? 여러분, 흐름 눈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